네, 안녕하세요. 민환 교수님. 2학년 A반 정치훈입니다. 네, 기말고사 청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자가 내원하여서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수리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인상을 체득을 하게 되고 연구 모형 제작과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게 됩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 사진과 같이 직립법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석고를 혼합하여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석고 혼합물을 계속 쌓아서 기저부의 형태를 만듭니다. 형태와 크기가 완성된 연구 모형입니다. 개인 트레이는 개인용 트레이의 외형선, 검은 선은 을지상 경계선, 붉은 선이 트레이 외형선입니다. 인상재가 채워질 스페이스의 외형을 트레이 외형선보다 일률적으로 2에서 3mm 짧게 표시합니다. 인상재에 따라 스페이스의 두께를 결정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모형 위에 놓고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압접합니다. 그 티슈 스탑을 부여하기 위해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에서 직경 5mm 정도의 원형이나 각각 세로 각각 5mm 정도의 사각형 크기로 제거합니다. 티슈 스타프와 왁스가 덮이지 않은 모형면에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레진 혼합용기의 제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트레이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양을 계량하여 넣고 혼합해 주도록 합니다. 레진을 판상으로 만들어서 모형면에 압접하고 상악은 구개부의 원형으로 위치시키고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균일하게 눌려 펴서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모형에 압접합니다. 하악은 치조정의 막대 모양으로 위치시켜서 중앙에서 협설 방향으로 균일하게 눌려 펴서 2, 3mm 정도의 두께로 모형을 압접합니다. 트레이 외형선보다 과잉으로 필기된 레진은 외형선에 맞추어 따뜻한 칼로 잘라 제거해 줍니다. 손잡이의 위치와 형태는 구순 장애가 없고 시술자가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상악은 중앙부에 위치하고 베이스에 대해 순축으로 45도 경사로 하거나 구회로 도출된 형태로 하고 하악은 수직형으로 하며 인상체득 시 위치 고정을 위한 보조 손잡이를 양 구치부에 설치합니다. 형태가 완성되면은 레진 중합 시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압력 온성기나 물속에 보관합니다. 상악은 조각도로 후방부를 들어 전치부 치조제 방향으로 분리하고 하악은 정방부를 들어 올린 후 후방부 설치 언더컷을 피하면서 분리합니다.
심한 언더컷이 있어서 분리가 어려울 때는 모형을 파절시켜서 분리해 주도록 합니다. 표시된 트레이의 외형선에 따라 덴처퍼로 외형을 다듬고 날카로운 부분이나 거친 부분이 없도록 연마합니다. 손잡이의 높이는 순축 변환에서 상악은 22mm, 하악은 18mm 정도가 적당하며 보조 손잡이는 구후 융기의 높이의 3분의 2 정도로 해줍니다. 다음은 최종 기능 인상 채색을 하는데 먼저 작업 모형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모형 제작은 하악의 작업 모형 제작은 인상체 변연의 폭이 가장 넓은 곳에 그 비딩을 할 부위를 유성펜으로 표시합니다. 이 비딩으로 모형의 리치가 형성되는데 전정부 폭이 가장 넓은 부위에 리치가 형성되어야 그 모형의 언더컷을 피할 수 있고 그 위치상 보도의 두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략 변연에서 하방으로 4에서 5mm 정도가 되도록 평평하게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하악의 경우는 설 공간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막아주고 구후 융기의 협축 부위에서 후면 쪽으로 비딩 왁스를 하나 더 추가시켜 줍니다. 박싱 왁스로 비딩 왁스를 감싸서 축벽을 형성하고 고정시켜 줍니다. 비딩 왁스나 박싱 왁스를 고정할 때는 후에 모형제 주입 시 진동으로 인해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고정하여야 합니다. 상악과 하악의 인상체 박싱 단면도입니다. 병석고를 제조 회사 지시에 따라 진공 매물기를 혼합하여 그 진동기 위에 올려놓고 한쪽에서 흘려 주입하도록 합니다. 리치 부위의 형태를 수평면에 대하여 외측으로 약 10도 정도 경사지게 다듬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기조상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도록 합니다. 그 혼합 용기에 레진액을 먼저 붓고 레진 분말을 첨가하여 스파츌라로 혼합하도록 합니다. 용기에서 병상의 레진을 제거하여 손바닥에 놓고 균일한 두께를 넓게 펴주고 이때 손에 바셀린을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도록 합니다. 그 2에서 3mm 정도의 균일한 두께로 구개 부위부터 치조제 그리고 변연을 향해 펴 나가도록 합니다. 완전히 경화가 되면 모형상에서 기초상을 분리하여 과잉된 부분과 두꺼운 부위를 덴처퍼 등의 기구로 트리밍을 해줍니다. 저런 부위는 피셔버나 디스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트리밍을 해주도록 합니다. 하악은 상악과 달리 레진을 롤 상태로 길게 형성하고 그 치주제에 놓고 변연으로 연정해줍니다.
연마하여 외형선의 변연이 일치하도록 하고 두꺼운 부위는 삭제하여 2에서 3mm 적절한 두께로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교합제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 위에 교합제가 위치할 부위가 파악되도록 치조제 정선을 표기하도록 합니다. 알콜 램프에 불꽃에 골고루 연화시켜서 접거나 말아서 붙여줍니다. 왁스 블럭을 구부려가지고 말꽃 모양으로 만들고 절취유도 중앙부에서 교합제의 순면까지 악궁의 형태에 따라 6에서 7mm 정도 되도록 순축으로 위치시키고 구치부는 잔존치조제 정상에 위치시키고 부착합니다. 왁스를 추가로 녹여서 붙여 기초상에서 교합제의 순협축으로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주변을 녹여 붙이고 다듬습니다. 상악은 순축 이행부로부터 22mm 지점과 구치부의 상악 결절 부위로부터 7에서 8mm가 되는지 7에서 8mm가 되는 지점을 연결하는 선과 일치하도록 가상 교합 평면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선까지 금속판을 이용하여 왁스를 녹여 제거해 줍니다. 하악은 순축 이행부로부터 18mm 지점과 구후윤기 높이의 3분의 2 지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수평이 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상하 교합상을 교합시켜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수정해 줍니다. 다음은 구강 내 시정 및 교합제의 수정인데, 먼저 교합제 수정은 교합 기록 체득을 위하여 상하 교합제의 교합면에 V자의 나치를 파고 하악은 넓은 형태로 교합면에 왁스를 제거하여 공간을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교합기록 왁스나 석고를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모형의 교합기 부착에 이용되는 중심의 기록과 교합기 조절에 이용되는 전방위 기록을 체득해 주도록 합니다. 교합 관계 기록 체득에서 먼저 교합기의 모형 부착은 절취 유도봉을 표전 높이를 고정하고 마운팅 지그를 상하부 구조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수평 과도 유도와 측방 과도 유도각은 모두 0도로 하고 절취 유도판은 수평으로 고정해 주도록 합니다. 교합기의 안궁을 이전하고 모형 지지대의 높이를 조절하여 교합제의 교합평면에 접촉시키도록 합니다. 모형 기저부에 분리재를 도포하고 모형을 교합상 위에 놓도록 합니다. 석고 혼합물을 모형 기저부 위에 놓고 교합기를 닫습니다. 중심의 기록물에 의해 그 상악에 대한 하악의 위치 관계를 재현하고 상악 교합제를 고정한 다음에
하악 모형 기저부에 분리제를 도포하고 석고 혼합물을 놓고 교합기를 닫습니다. 교합기의 교합기의 상하악 모형이 부착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공치아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의 경우 무치악 상태의 고롭수는 주로 구개측보다 순측에서 더 많이 일어나 치조제의 정상이 설측으로 이동되고 크기도 작아져 유치악 상태와 달라집니다. 전치부 인공치아를 흡수된 치조제에 위치시키면 이술지지가 부적절하게 됩니다. 절취유도는 무치악에서 인공치아 상악 중절치의 위치 설정을 위한 적절한 지침이 됩니다. 자연치아 상악 중절치는 그 절취유도 중앙에서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 전치부 인공치아는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악 중절치는 절취 유도로부터 6에서 7mm 정도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치부 인공치가 설측으로 절취 유도 가까이에 배열되면 입술의 지지가 부적절하게 되고 구치부치가 후방으로 밀려 배열되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측 점상과 같이 인공치가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놓이면 구치부는 전방으로 이동하여 혀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자연치열의 절취유두의 중앙을 가로지는 선은 양측 견치의 첨들을 지나고 무치악에서는 절취유두의 후연을 가로지는 선에 인공치 상악 견치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자연치에서 하악 견치의 첨들은 구각부에서 하승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A번은 적절한 높이에 있는 인공치이고 B번은 너무 높이 위치해 있는 인공치이고 C번은 너무 낮게 위치한 인공치입니다. 다음으로 상악 전치부 배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그 근원심 경사도, B는 순설 경사도, C는 장축 회전각입니다. 그 중절치 순면관에서 근심면은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줍니다. 원심면관에서는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거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되게 해줍니다. 교합면관에서는 절단연이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해줍니다. 측절치 순면관에서는 근심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관은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합니다. 교합면관에서는 측절치의 절단연을 가상교합 평면에서 0.5에서 1.0mm 상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게 해줍니다. 견치는 순면관에서 근심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심으로 경사시켜서는 안됩니다. 수면의 원심 반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 원심 절단원이 구치부 교두흉선과 이행되도록 합니다. 원심면과는 견치의 장축이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이 되게 하여 치경부가 약간 돌출되도록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첨두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닿게 해줍니다. 그 반대측을 배열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악 전치부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절치 순면과는 근심면을 정준선과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그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축에 위치하게 합니다. 교합면과는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해줍니다. 측절치의 순면과는 근심면을 중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과는 장축을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악 측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관에서는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견치의 순면과는 근심면을 측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켜줍니다. 원심면과는 장축을 치경부가 도출되게 경사시키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악 견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합니다. 교합면과는 첨두를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여 하악 중절치 측절치의 절단연과 높이가 같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악 전치부 배열이 완료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상악 구치부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부 배열 방법에는 상악법과 하악법이 있는데 상악법은 통상적인 배열법으로 하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상악 구치의 교두의 높이 차이를 부여하여 망곡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상악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순으로 배열하며 하반구치로 갈수록 각 구치들의 교두가 교합제의 평면에서 점점 많이 뜨도록 하여 보상성 망곡을 형성합니다. 이때 상악 견치의 원심과 제1소구치 근심 간에 0.5에서 1.0mm의 간격을 주기도 하며 이를 텐치스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보상성 망곡을 부여하면서 상하 구치부를 1치하 대 2치하의 교합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상악 소구치 설축 교도들은 치조정 간선에 일치하도록 위치시킵니다. 견치 및 상악 제1, 2 소구치들이 협측면 연결선보다 제1, 2 대구치의 협측면 연결선이 약 6도 정도 설축으로 위치하여 치조제의 곡선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각도를 적게 하면 대구치가 뺨을 깨물 수 있습니다. 상악 치열이 완성되면 교합제의 중심이 되는 하악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하고 제2소구치, 제2대구치, 그 다음 제1소구치 순으로 대합치인 상악구치와의 교합관계를 확인하면서 배열합니다. 다음 하악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 특징은 의치 안정과 유지에 문제가 많은
하악 구치의 악재에 대한 배열 위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배열하고 상악 구치를 배열하는 것이며 완성된 의치의 교합평면은 상하법의 배열시와 동일하게 됩니다. 배열의 순서는 하악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순으로 그 다음 각 치하의 교두정을 교합제의 평면으로부터 띄어서 배열하여 협설 및 전후 교두 높이차를 보상성 망공을 형성합니다. 상악의 구치 배열은 우선적으로 교합의 중심이 되는 제1대구치를 배열하고 제2소구치, 제2대구치, 제1소구치 순으로 대합치인 하악구치와의 교합관계를 확인하면서 배열합니다. 상악 제1소구치 배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면근에서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수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축을 원심으로 경사시켜 85에서 99도가 되게 배열하게 합니다. 그 원심면간에서는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합니다. 교합면간에서는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간선과 일치하는 선을 긋고 이 선상의 중심구가 일치하게 배열합니다.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균실설측 교두정과 이어집니다. 교합 평면 관계에서는 협축교두는 교합제의 상악 교합 평면,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되고 설축교두는 약 0.5mm 뜨게 됩니다. 제2소구치에서 현면과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수직이며 원심면간에서는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합니다. 교합면간에서는 제1, 2소구치의 중심구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제2소구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소구치에서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하게 합니다. 교합 평면관에서는 협측교두와 설측교두 모두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합니다. 제1대1구치 현면관에서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원심면관에서는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며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축으로 경사되어 협축교두가 설축교두보다 많이 뜹니다. 설축교두는 하악치조제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과는 제1대1구치의 근심협축교두의 협측면에서 제1, 2소구치의 협측면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에 있고 원심협축교두의 협측면은 약간 설축으로 치우쳐 있어 이들 간의 6도의 경사를 이룹니다. 제2대1구치 현면관에서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원심면간에서는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며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시켜 협축교두가 설축교두보다 더 많이 뜨게 해줍니다. 교합면관에서는 협측면이 제1대1구치 협측면과 직선적으로 연결되며 근심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대1구치에서 근심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평행하게 해줍니다. 교합평면 관계에서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서 모든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축 교두가 1.5mm, 원심협축 교두 2.0mm, 근심설축 교두 1.0mm, 원심설축 교두 1.5mm입니다. 그 상악 반대측 구치부 배열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다음은 하악 제1대9치 배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교합에서 근심협축교두는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9치 사이에 변연중선에 접촉하게 되며 이때 상악 제1대9치의 근심설축교두는 하악 제1대9치의 중심와에 접촉하게 됩니다.
원심 협축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두 협축교두 사이에 접촉되게 해주며,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축교두는 설축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1대구치의 두 설축교두 사이에 접촉되게 합니다. 균형축 교합에서 근심 협축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설축교두에 접촉하고, 원심 협축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축교두에 접촉합니다.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교합에서 근심 협축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변연중선에 접촉합니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축교두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화에 접촉되게 해줍니다. 작업축 교합에서는 근심 협축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 협축교두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협축교두 사이에 접촉되게 합니다. 원심 협축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두 협축교두 사이에 접촉되게 해주고,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축교두는 설축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두 설축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형축 교합에서는 근심 협축교두가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 설축교두에 접촉되게 합니다. 원심 협축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축교두에 접촉되게 합니다. 하악 제2소구치 중심교합에서는 협축교두가 상악 제1, 2소구치 사이의 변형중선에 접촉을 이룹니다. 작업축 교합에서 협축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소구치의 협축교두 사이에 접촉되게 해주고, 균형축 교합에서는 협축교두가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설축교두에 접촉되게 해줍니다. 하악 제1소구치는 남는 공간에 맞춰보고, 보통은 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치아의 원심 부위를 먼저 삭제하여 맞춰보고 더 삭제가 필요하면 근심 부위까지 시행해줍니다. 중심교합에서 협축교두는 상악근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접촉되게 해줍니다. 작업축 교합에서 협축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근치와 제1소구치 협축교두 사이에 접촉되게 해줍니다. 균형축 교합에서는 어느 치아와도 접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은 형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서 연필굵기의 봉상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부터 알콜 램프 불꽃으로 가열해줍니다. 녹은 왁스를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려 왁스의 첨가량이 충분하도록 해줍니다. 가열된 스파츌라로 인공치아의 순환면에 변연부에 이행되도록 수정하는데, 인공치아의 순현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해줍니다. 구개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5mm이지만 구개부 후연 부위는 구개점막과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두께를 조절하여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완성된 일치의 정강면이 이루어지면 좋은 모형을 보여주게 되나, 평평한 면에 비하여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승축 부위에서만 실시해줍니다. 구개 추벽과 절취 유도 사진입니다. 상악 전치 설치 형태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나비치 시정 및 수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비치 매물에서 1차 매물은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함의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리치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러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습니다. 그 위의 그림이 A번인데 A번은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리치가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1단계 메모로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문질러 언더컷이 없이 면이 매끈하도록 손질합니다. B번은 상악 모형의 순축 전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상하함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올려 경사시켜 매몰할 수도 있습니다. 2차 매몰 방법에는 먼저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하고 매몰하면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합니다. 상암의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트가 되어야 하고 보통 석고를 상암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환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해줍니다.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구치 부위의 교환면과 전치 부위의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로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합니다.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로 사용하여 제거해줍니다. 3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3단계 매몰에서는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압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 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이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여 함을 클램프에 넣고 경석고의 팽창을 막아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왁스 제거는 레진 온성기로부터 함을 꺼내어 클램프로 함을 분리할 때 함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훔의 끝이나 석고 조각도로 넣고 가볍게 들어올려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킬 때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 상가 무게의 1.2배와 여유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음영속이나 인공치아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합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엣지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하여 레진을 전입 시 파절되어 레진 내부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 음영 내부에서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하고 위치상 후연패서야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레진의 전입에서 그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 혼합 용기에서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들도록 합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들고 그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로 레진을 압접하며 전입합니다. 매몰 함의 레진 전입은 셀럽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상악 매몰 주형은 상하함은 치조제의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함은 구개부와 전방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하악 매몰 주형도 상함은 치조제의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함은 수은 협축 전정부와 치조 설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그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럽판지를 넣고 닫습니다. 이때 상하함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부에 올려놓고 가밸브를 잠깁니다. 천천히 압력을 사용하여 과잉의 레진이 상하함 사이로 밀려나오게 해줍니다. 상하함을 분리하여 셀럽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해줍니다. 기공실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에 섞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상이 없으면 석호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재부착 후에는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의 간격량을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물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하고 만약 뜨는 양이 과다하게 많으면 매물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거대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의치 다듬질 및 연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숨축과 협축의 치간 부위의 깊은 곳을 연마할 때는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레그 윌로 연마하는데 퍼미스가 쉽게 씻겨나가므로 계속적으로 도포하면서 연마합니다. 비교적 넓은 부위인 의치성 수년면과 변연부는 브러쉬 휠을 사용하여 연마합니다. 상하 구개의 깊은 부위와 하악 설치의 좁은 부위는 플래콘이나 작은 버프휠로 연마합니다.
파인 퍼밋으로서 제거되지 않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트리폴리를 건조한 레그윌로 연마해 다시 광택제인 차크, 징크 옥사이드, 루즈 등을 건조한 레그윌에 묻혀 최종 연마해 주도록 합니다. 최종 연마가 끝나면 의치를 세정 용액을 묻힌 후 솔로 의치를 깨끗이 닦아내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연마 상태를 검사합니다. 연마 세척을 완료한 총이치의 사진입니다. 다시 환자에게 장착 및 검토를 한 후에 교합관계가 수정이 필요하면 교합 기록을 재체득하고 치료실에서 재장착과 선택 삭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내 장착을 하게 되고 네, 끝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